안녕하세요. 돈이 된다 주식 투자의 저자이자 네이버 블로그 훈훈한 주식과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지훈 작가입니다. 절대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 매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 말씀드린 종목의 매수 매도 등의 투자 판단은 철저히 본인이 결정하셔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의 핵심 내용 분석글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 종목들에 관하여 집단지성을 이용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메가트렌드 산업의 핵심 밸류체인 기업들의 좋은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 영상을 계속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우량한 기업들의 종목 분석 영상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무릎 관절은 다들 튼튼하신가요? 정형외과에서 콘주란이라는 제품의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올려드린 종목이 콘주란의 폭발적 실적 성장으로 바이오 실적 성장주라 할 수 있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바이오 제약이라는 차세대 성장하는 메가트렌드 산업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 또한 제약업계 탑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돈 잘 버는 기업입니다. 유사 동종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밸류에이션,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등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리고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어 개인적으로 바이오 제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바이오 제약 실적 성장주로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연어에서 추출한 재생물질을 이용해 의약품을 생산 중이며 의료기기 제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환경은 인구 노령화 및 운동 관련 부상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 역시 현재 산업화 초기 단계로 연령, 소득, 지역을 불문하고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요약해서 작성한 표입니다. 뒷부분에 제품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의학 산업 부분에서 자가재생 촉진 부분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영위하는 사업이고 옆에 장표는 재생의료 제품 비중에서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제품 비중 근골격계가 약 38%로 가장 높다. 근골격계 질환의 진료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안면 미용 시장 규모 역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사업 영역과 판매 제품입니다. 먼저 콘주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콘주란은 생체 재료인 연어에서 추출한 피엔을 주성부로 하는 비수술 요법으로 관절각 내에 주입해 일정한 형태를 유지, 무릎 관절의 기계적 마찰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완화, 관절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고 피엔 성분은 체내에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거나 서서히 분해 흡수돼 부작용도 거의 없는 주사를 말합니다. 콘주란의 원천 기술 피엔의 제조 기술은 재생의학 범주에 속하면서 신체의 조직 복구라는 측면에서 재생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항노화 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생의학 원료인 피엔은 재생의학 분야 중 근골격계 질환 시장에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으며 관절에는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연골이 있는데 노화에 의해 점차 손실되지만 피엔은 고분자의 점성물질로 연골 결선 부위를 대체 지지체 기능을 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관절광 주사제는 출시 1년 만에 블록버스터 품목 기준 100억을 2배 넘게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3월부터 급여화되어 급여화 이전 수술비가 보통 20만원대여서 급여 적용으로 올해 3월 말부터 5만원대로 몸값을 대폭 낮췄습니다. 미국 류마티즘 학회 작년 11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히알루론산 관절광 주사의 부작용 위험 등으로 관절염 치료에 히알루론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고 히알루론산과 다른 기존의 관절광 주사가 시장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 내지 유지에 그치는 히알루론산과 달리 재생의학을 포괄하는 기존의 콘주란이 처방 수요를 급격한 증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콘주란은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종합병원에 입성하여 개원병원에서도 주요 치료 아이템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최대 5회 투여로 급여가 적용되고 히알루론산과 동시 투여가 금지되기 때문에 선호도는 당연히 기능 개선, 통증 감소의 장점을 보이는 콘주란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콘주란의 급여화에도 의료진과 환자들의 관심세가 급증하고 있어
콘주란 급여 이후 4월에서 5월에는 수요가 폭증해 제품 부족 현상까지 겪었습니다. 연간 목표가 150억 매출액이었지만 탁월한 효능이 입증되고 영업인력을 약 50명에서 80명까지 크게 증원하면서 250억 가까운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절강 주사제는 히알루론산이 연간 1,500억 시장을 형성하나 동사의 콘주란이 빠르게 잠식하며 10% 이상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술가 기준으로 환산 시 콘주란의 이론적 매출 규모는 최대 3천억에서 4천억까지 예상되는데 20%만 대체한다고 하여도 연간 800억의 추가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콘주란이 속한 의료기기 사업 부분 매출이 개선되면서 매출 증가 기여의 대부분이 콘주란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주란 힐러입니다. 시중에 알려진 필러와 다른 개념으로 피부세포를 재생시키는 특허 제품입니다. 리주란 힐러는 피부결 개선, 피지 감소, 피부 탄력 증가, 잔주름 개선, 탄력 증가를 통한 리프팅 및 볼륨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레이저처럼 열 반응으로 화상 같은 부작용 위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이 근본적으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예비 신부 관리 프리미엄 홈케어로 유명세를 타고 리주란 힐러 성분을 담은 화장품이 홈쇼핑에서 베스트셀러 아이템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홈케어 예비 신부 관리 제품으로 베스트셀러 아이템으로 선정된 리주란 힐러 코스메틱은 홈쇼핑에서 계속적으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리주란 힐러가 기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 매출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2분기부터 정상 수준으로 돌아와 연간 실적은 매출액과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리도카인과 HA 성분이 추가된 프리미엄 제품 리주란 HB가 신제품으로 출시될 예정이고 기존 리주란의 리도카인의 통증 완화 효과 그리고 히알루론산의 보습 효과까지 더해져 2021년 리주란 시리즈가 크게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의 자회사인 파마리서치 바이오가 리엔톡스 매출이 작년에 처음으로 41억 매출을 달성했다는 표시입니다. 이 부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리주메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약물을 자동 주입하는 의료기기 리주메이터는 리주메이트 인젝터는 10월부터 본격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사기보다 시술 시 통증이 적고 정확한 양의 약물을 주입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의 피부 두께에 따라 두 가지 니들 길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 참여한 박현준 압구정 메이린 클리닉 원장에 따르면 리주메이트가 약물 로스가 거의 없고 기저막 측에 침투가 가능하지만 혈관을 터뜨리지 않아 멍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통증이 이전보다 50% 이상 경감되는 세 가지의 키포인트로 환자들의 니즈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리주메이트 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리엔톡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생산 수입 보툴리눔 독소 제제 중 한국 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90%가 넘었고 메디톡스 휴젤 대용제약 외에 휴원스 글로벌과 파마리서치 바이오가 신규로 가세를 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국내 생산 수입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2,135억으로 2015년 855억 대비 4년 만에 2.5배 확대됐습니다.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작년 생산액은 전체 생산액의 약 92.2%를 차지했고 엘러간, 입센 등의 후발 주자로 진입한 것을 고려해봤을 때 90% 이상의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바이오의 자사 보툴리눔 톡신 리엔톡스가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고 내년 말까지 임상 3상을 완료해 품목 허가를 받아 국내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파마리서치 바이오 관계자에 따르면 리엔톡스가 3상 임상 후에 국내 출시하면 모기업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에스테틱 라인인 리주란, 클레비엘, 리주비엘 등과 함께 미용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할 것으로 보여 안면 미용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은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에 메디톡스, 휴젤 대용제약 등 기존 업체뿐만 아니라 휴원스 글로벌, 파마리서치 바이오 등도 보툴리눔 독소 제제 시장의 후발 주자로 뛰어들면서 생산 실적을 내고 있는데 파마리서치 바이오의 리엔톡스가 아까 보여드린 장표에서 생산 실적 41억을 기록했고 앞으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퇴출 위기 소송 그리고 대웅제약과의 균주 출처 논란으로 이 부분이 오히려 휴젤, 휴원스 글로벌, 파마리서치 바이오 등의 추가 매출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넥트입니다. 관절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어 핵산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주 원료인 PRP 연어 핵산, 즉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물질로 DNA론 국내 첫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별 인정 원료 인정을 받은 코넥트입니다. 특히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만의 DNA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75% 이상의 고순도 핵산을 추출했고, 코넥트는 임상 결과를 통해 관절 통증 감소, 신체 기능 향상, 뻣뻣함 개선 등의 효과가 확인됐고, 망간, 비타민 D3 혼합제제, 비타민 B2 등 뼈 형성과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까지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관절부터 뼈 건강까지 모든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관절광 주사 콘주랑과 더불어 관절 건강기능식품인 코넥트까지 출시를 통해 골관절염 환자분들의 효과적으로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015년 300억대 후반에서 400억대, 500억대 지속적으로 한 번의 역신장 없이 올해 1000억 넘는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두 번의 역성장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증가하는 추세고, 특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모두 큰 폭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올해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자산 총계와 자본 총계 또한 계속 늘어나며, 부채 총계는 비슷한 수준으로 부채 비율이 낮고 자본 유보율도 높아 재정 건전성은 최상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의 대표 지표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도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가장 중요한 돈 벌어서 얼마나 남기느냐인데 정말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PER, PBR 투자 지표상으로 절대 비싸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사 동종업계와 비교해보면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모두 1등입니다. 그만큼 실적에 관해서는 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방향성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의 함수인데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더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된다면 유사 동종업계 대비 상대적인 매력도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만큼은 아니지만 주황색으로 블라인드 처리한 휴원스, 종근당 홀딩스, 대원제약, 삼진제약도 전반적인 투자 관련 지표들이 좋아 관심 종목이고, 만약 댓글로 이러한 종목들 중에 저와 비슷한 관점으로 관심 종목에 요청이 온다면 그때 꼭 주황색 블라인드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최근의 수급 현황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추세를 보여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이 파는 매도량보다 외국인이 매수하는 양이 좀 더 많기에 수급이 기관이 판다고 단순하게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비쌌을 때인 2019년 약 40.5배, 9월 18일 현재 종가 기준 약 23배인데 2021년 기준으로 할 경우 퍼는 18배까지 낮아집니다. 동사의 과거 5년 평균 PER이 32.4배, 5개의 적자 기업을 제외한 시가총액이 유사 동종업계 15개 평균 퍼는 약 36배 수준입니다. 또한 국내 대표 보툴리눔 톡신 관련 기업들이 보통 퍼가 40배 안짝인데 사업 모델이 가장 비슷한 LNC바이오가 2020년 추정 매출액 354억, 영업이익 93억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시총 1조 158억에 퍼 124배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올해 매출액 1097억에 영업이익 296억인데 시총은 6528억, 퍼는 23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LNC 바이오가 엄청 고평가일 수도 있지만 저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021년 추정 주당 순이익 3,760원을 반영할 경우 9월 18일 종가는 퍼 17.9배 수준이 되고 2017년 가장 고퍼인 43배와 비교했을 때 2020년 지금의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17년 가장 고퍼였을 때에 대하여 모두 100% 이상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3월 최저점 29,700원 대비 약 128% 올랐다고 해서 지금 주가를 단순히 부담스럽다고 말하기는 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앞으로 비록 추정치이긴 하지만 3년간의 미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약 37.4%, 영업이익 증가율이 약 51.6%의 엄청난 실적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를 올리는 가장 큰 원동력은 실적이고, 주가는 결국 실적의 함수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력 제품 콘주란, 리주란 힐러, 화장품 등이 모두 성장의 초입이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재무주도 탄탄한, 그리고 핫한 에스테틱 분야에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핵심 캐시카우가 보험급여 전환 및 종합병원 입성 등의 구조적인 성장이 보이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장기적으로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을 사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항상 유사 동종업계와 상대적인 비교를 반드시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추려지게 됩니다. 상대적인 비교법도 궁금하시다면 많은 호응을 부탁드리고, 추후에 상대적인 비교과 관련한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